안녕하세요. 강리치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내셨어요? 많이 덥죠? 지금 밤이 되면 더 더운 것 같은데, 한 8월 달이 들면서 조금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조금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기는 해요. 어제 저는 이제 친정 식구들하고 남편하고 같이, 저희가 이제 여기가 청주니까, 속리산 부근에 이제 아니, 속리산 부근의 서원계곡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4,000평 그 대지를 가지고 계신, 그리고 뭐 단독으로 어, 단독으로 펜션처럼 만드셔서 어, 그런 그 숙박업을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숙박업은 그냥 놀리기가 좀 아까우니까 이제 하시는 거고, 이제 그래서 되게 시설도 좋고 아주 진짜 좋은 곳에서 쉬다가 왔거든요. 근데 거기 진짜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너무 시원하고 너무 공기가 맑고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연과 함께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소소한 행복감을 느끼고 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집에서라도 이제 저녁 때 문을 열어놓으시면 바람이 좀 부시고 하니까 좀 에어컨 바람 좀 덜 쐬시고 힘들더라도 그렇게 한번 이 더위를 물리쳐 보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오늘 갔다 와서 조금 피곤해서 좀 저녁 때 좀 잠을 자고 이렇게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제 제가 그 책 소개해드린 거, 운이 풀리는 말버릇, 그거 알려드렸는데, 좀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습관이니까 하기는 어려워도, 저도 막 고통스러울 때 써봤던, 정말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그걸 누르고 정말 좋은 방향으로 다시 말을 바꿔서 이제 속으로 생각하고 생각을 바꾼다는 게 과연 쉽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의 운이 좋아지고 하니까 좀 풍요로운 내 삶을 위해서 한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오늘은 제가 올 1월 달에 이 책을 딱 1월 1일 날 읽었어요. 12월 28일 날 읽고 1월 1일부터 이 세계의 소원 100일의 기적을 만들어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너무 빠르게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너무 다 풀어내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하지만, 저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부분이 있는 분들에게는 제가 드리는 뭐 이런 팁, 뭐 책을 읽으시면 돼요. 책을 읽으시면 되는데, 그래도 누군가가 이렇게 성공을 했어 라고 알면 조금 더 내가 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거기 보시면 세계의 소원 100일의 기적이 있잖아요. 이 책은 저는 이 책이 5시간 만에 읽은 것 같아요. 5시간? 아니다. 이 책 한 12월 27일 날, 여기 제가 또 써놨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2017년 12월 28일 있죠? 제가 서영이니까 영, 사랑해, 감사해, 축복해. 목요일날 읽었죠? 이건 뭐냐면 그때 제가 한참, 초점이 안 맞아서 다시 맞췄어요. 한참 제가 잘 보고 있는 유튜브 채널 중에 김세혜 작가님 채널이 있어요. 그분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잘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그때 굉장히 좀 힘든 게 있었어요. 힘든 게 있어서 그분이 소개시켜 준 거니까, 아는 동생이 언니 세계의 소원 한번 김세 작가님 그 채널 쳐서 들어가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듣고 제가 바로 사서 이 책을 실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책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조그만 책자가 여기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바로 실행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면 저는 생각만 해서 되지 않는 걸 알거든요. 생각을 해서 목표를 정해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작게 쪼개서 그거를 움직여서 했을 때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그렇게 또 배웠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전 실행력을 좀 많이 연습을 해서 실행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때 사랑해 감사해 축복해는 그 김세 작가님이 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 얘기를 들어서 저도 되게 많이 힘이 돼서 여기다가 그 당시에 이제 썼던 것 같아요. 사랑해 감사해 축복해. 네, 그래서 12월 28일 날 읽고, 그 다음에 제가 1월 1일부터 이 세 개의 소원을 썼는데, 요거는 오늘 말고 요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오늘은 인트로만 조금만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요때 제가 어떻게 썼냐면, 그 운이 풀리는 말버릇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라고 하잖아요. 정확하게 이미 된 것처럼 그렇게 완료형으로 쓰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운이 풀리는 말버릇 그것을 읽기 전부터 그렇게 많이 썼어요. 항상 제가 뭐 소원을 쓴다거나 목표를 쓴다거나 했을 때는 그 완료형으로 썼거든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 이렇게 썼네요. 2018년 서영. 아, 요거 안 보이죠? 서영. 이때가 2018년 1월 1일이에요.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죄송해요. 고맙습니다. 세계의 소원 이루게 해주셔서 썼죠. 제가 이렇게 해서 이걸 보여드리기 전에 날짜를 보여드릴게요. 언제예요? 2018년 1월 1일 맞죠? 1일. 요거. 제가 저한테 2018년에 꼭 이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1월 1일 날 바로 시작을 했어요. 이 책을 28일 날 읽었잖아요. 28일, 아마 29일 한 3일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운이 풀리는 말버릇은 5시간 만에 읽을 정도로 굉장히 내용이 쉬워요. 이 책은 조금 운이 풀리는 말버릇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한 3일? 3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일하면서 같이 읽었으니까. 일단 엄청 많이 울고 그랬을 때 이 책을 접했거든요. 아는 동생이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읽었는데, 저는 이 소원이 지금 한 가지만 빼고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 세 개의 소원은 2018년에 제가 이루어낼 거니까 한 가지도 제가 요거는 요 다음 영상에서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를 말씀드릴 건데, 두 가지 소원, 두 가지가 안 이루어졌다. 한 가지 이루어졌네요. 한 가지. 2018년에 이게 이루어지면 되니까 아직은 유효기간이 남은 거거든요. 그리고 노력해서 가는 기간이니까. 네, 우선 이제 제가 인트로로 이 세 개의 소원에서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세 개의 소원에 대해서 쓴 작가는 일본 사람이에요. 이시다 히사스구라는 사람인데, 일본 말은 아직도 어색해요, 저는.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멘탈 코치를 하고 계시고 심리 테라피스트를 하고 계시고 세미나를 강사를 하시고, 그리고 주식회사 안사 대표 이사시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대학원도 졸업을 했어요. 진학을 했어요. 근데 현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회사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회사에 진학해서 뭐 돈을 월급쟁이를 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좀 어려웠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직원을 일을 하다가 이제 생활고에 시달리고 하면서 이제 결국 4년 반 만에 직장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깨달음을 경험을 하고서 블로그와 폭포 수행에 시작을 했대. 이제 폭포 수행. 폭포 아시죠?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하시면서 세 개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내신 거예요. 이 세 개의 소원을 쓸 때 저는 일일에 100번을 쓰는 걸 100일 동안 했잖아요. 요거는 3개만 쓰면 돼요. 전 100번 쓰기 했던 사람이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그 방법이 있어요. 이 안에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분이
굉장히 많이 수익이 올라오시고, 코칭을 해주시고, 일반인 대상으로 심리 테라피를 진행하면서 스타 강사가 돼서 이름을 떨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책도 내셨는데, 그게 아마존 아시죠? 제가 아마존에 대해서도 이제 책을 다룰 건데, 아마존 종합 1위에 올라서 베스트셀러가 됐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의 소원을 읽으실 분들은 이런 분들 이제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를 들면 회사의 이익이 2.5배나 늘었다. 이 책을 읽고 40대 남성이 그렇게 되셨대요. 그리고 30대 여성은 생각지 못한 수입이 생겨서 애인과 하와이로 여행을 갔다. 또 세 번째, 40대 여성인데 저도 이 부분에서 이제 이룬 사람이거든요. 결혼을 포기했을 때 최고의 남자를 만나서 초스피드로 결혼했다. 결혼을 정말 하고 싶으신 분들 하세요. 제가 이거 했어요. 세계 소원에서. 내일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노출이 됐네요. 이거 했거든요. 그리고 40대 여성. 저 40대 여성이잖아요. 그것도 중반이 넘어간 여성이잖아요. 이거 했거든요. 그리고 모태솔로이던 내가 생전 처음으로 여자친구 사귀었다. 이거 돼요. 30대 남성. 그리고 이제 취직하기 되게 어려우니까 30세가 넘어서 원하던 회사에 취직했다. 용돈벌이로 시작한 부업이 3개월 만에 궤도에 올랐다. 30대 남성. 그리고 30대 남성이 또 창업한 지 반년 만에 흑자로 들어섰다. 저희 30대 때 너무 많이 이런 것도 고생하잖아요. 결혼에 대해서도 부딪히고 경제적인 수입에 부딪혀서 사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 게 정말 수입적인 부분에서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결혼이 점점 힘들어진 게 여성이 오히려 남성들보다 수입 경제적인 부분에서 월등히 많이 이제 사회적인 위치가 높아졌고 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경제 상대적으로 위축이 되기 때문에 결혼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근데 여자들 생각에 아예 돈은 내가 벌어도 되지 라는 생각을 한다면 남자들도 조금 결혼에 용기를 내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너무 남자가 지불해 와야 되고 여자들 뭐 혼수 이만큼 해야 되고 이게 너무 심해요. 쓸데없는 인식, 쓸데없이 남들 의식하는 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결혼도 어려워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좀 반대거든요. 그리고 다이어트 2달 만에 10kg를 빼서 피부가 매끈매끈해졌다. 좋겠다, 그죠? 20대 여성. 그 다음에 오랫동안 꿈꾸던 직장에 취직할 수 있었다. 30대 여성. 42세에 비로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저 이거 보고 과감했잖아요. 40대 여성.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책 도움이 되니까 한번 사서, 이 책 도움이 되니까 한번 사서 읽으실 만해요. 읽으시고 거기서 멈춰서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저희가 한다고 해도 정말 절실한 사람들은 이걸 잡거든요. 기회라고 생각하고. 왜 정보를 여기서 알려주니까 잡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뭐 재미삼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볍게 터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겁게 하는 것보다 저는 되게 무겁게 접근을 한 게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이게 왔을 때 딱 잡고 바로바로 김세 작가님 거 들어가서 딱 듣고, 그리고 이 책을 바로 사서 읽고 세계의 소원 1월 1일에 딱 해버렸죠. 이거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조금 팁을 드리자면, 잠자기 전에 이제 쓰기만 하면 이루어진다는데, 잠자기 전에 무의식의 세계와 만나서 무의식이 눈을 뜨기 전, 그리고 잠자기 전, 그때 제가 생각하는 게 가장 많이 그 잠재의식이 받아들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때가 그 잠자기 전이고 아침에 눈 뜨기 전이래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기 전에 저 천장에다가 100억짜리 수표 붙여놓고 눈 뜨고, 그리고 이제 거울 보면서, 솔직히 말해서 눈 뜨고 나서 저 그것도 했거든요. 오늘은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뭐, 나니까 할 수 있어. 아자아자. 뭐 이런 것도 하고, 나는 날 사랑해. 뭐, 서영아 사랑해.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하도 그러니까 부모님도 그냥 제가 원래 그러려니 해요. 이뤄내니까 또, 응원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거울 보면서 제가 이제 세수하고 화장하기 전에 제 얼굴 보면서 웃었어요. 웃고, 그래, 오늘은 뭔가 큰 행운이 찾아올 것 같아. 난 뭐든 할 수 있어. 이렇게 많이 외치고 했어요. 그게 이제, 그 빌 게이츠가 그렇게 많이 외치고,
그러면서 성공해내고 했다는 거를 벤치마킹을 한 거죠, 저도. 근데 여기도 이제 잠재의식 얘기가 나오거든요. 잠재의식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걸 읽어줬고, 제가 오늘 딱 한 가지만 할게요. 한 가지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욕망에 끝까지 집착하라. 그 얘기예요. 집착. 집착이란 단어는 부정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저도 집착이란 단어를 저한테 만약에 제가 집착을 많이 해요. 뭐든지 집착을 하기 때문에 성공해내는 게 있고 뭐든지 집착을 하기 때문에 실패한 게 있어요. 일에 대해서는 집착을 했기 때문에 성과를 되게 많이 냈고 사람에 대해서는 집착을 했기 때문에 실패를 되게 많이 했어요. 어때요? 집착했기 때문에 좋아진 게 있고 집착했기 때문에 실패를 한 게 있죠. 이거는 집착은 어떤 부분에서는 좋게 작용을 했고 어떤 부분에서는 나쁘게 작용을 했어요. 저는 제가 집착이 없었으면 성과를 낼 수가 없었을 것 같고 집착이 없었으면 아마 어렸을 때 결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세계 소원 어떻게 결과 어떻게 이제 소원을 비는 거 이제 그런 여기 방법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욕망이라는 거는 소원을 이루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사실 그들은 내려놓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오히려 욕망의 끝까지 집착한다. 가령 눈앞에 돈다발이 있다고 치자. 이것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다발을 저는 사실 집착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뜨거운 거 알아요. 막 너무 뜨거운데 못 내려놔요. 내가 아픈데도 못 내려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겠죠? 끝까지 집착을 한다. 가령 눈앞에 돈다발이 있다고 치자. 이것을 어떻게 내려놓을까? 내려놓으려면 그 전에 움켜쥐는 수밖에 없다. 손을 뻗어서 움켜쥐고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움켜진다. 그러면 더 이상 움켜쥐지가 힘들어질 때, 즉 갑자기 내려놓을 때가 있다. 딱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너무 많이 부하가 걸려서 너무 힘들 때. 근데 저는 그게 어느 정도 맥시멈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되게 고통 지수가 높은 거죠. 좋지 않죠? 요컨대 내려놓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움켜쥐기, 집착하기와 세트란 뜻이다. 내려놓는다. 움켜쥐기와 집착하기와 세트란 뜻이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갑자기 탁 내려놓게 되니까.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탁 내려놓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솔직히 말해서 그때 100번 쓰고 100번 그거 이렇게 일어났을 때 진짜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이제 한 달 수입이 제가 그 이후로 더 많은 수익이 냈거든요. 움켜쥐는 거를 딱 내려놓지 않고 진짜 막 집착해서 막 그거 선거를 막 해내니까 그 집착해서 그랬는데 진짜 너무 많이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때 딱 내가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 성공이라는 거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이뤄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움켜쥐고 집착했을 때 이제 세트인 거죠, 이게. 근데 어느 순간 더더욱 올라가기가 힘들었을 때 내려놓는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소원은 잊어버렸을 때 이루어진다. 는 말도 정신세계에서 자주 하는 소리다. 하지만 잊으라고 한다면 금방 잊어버려지지는 않는다. 사랑에 실패했을 때 그런 남자는 이제 잊어버려 라는 조언을 들어도 쉽게 잊히지 않는 것과 똑같다. 안 잊혀지죠. 절대. 왜 내가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라 막 싸우다가도 난 그냥 좋은데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막 싸우다가 딱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집착이 더 생기잖아요. 다들 경험 있으시죠? 저는 이게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눈물이 바닥에 날 정도로 실컷 울고 시간이 흐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그를 잊어버린다. 나도 아내를 만나기 전에 시련으로 충격을 받고 있었는데 당연히 지금은 까맣게 잊어버렸다. 지금 생각하면 과거의 여성을 기억 속에서 깨끗이
깨끗이 잘라낸 순간에 아내가 나타나서 결혼한 것 같은 생각도 든다. 그야말로 욕망하던 것을 잊어버린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때 그 세계 그 소원을 이룰 때 정말 다 비워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순간 까먹었어요. 그러다가 현실적으로 나 집세 내는 거 그것만 생각하다가 막 그 1000만 원 월수 1000만 원 벌고 이거를 조금 생각을 좀 비우고 그냥 쓰기만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내일 내가 집세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게 빵 터져버린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도 연애를 하고 싶고 결혼을 하고 싶고 했지만 고통스럽게 집착을 하니까 그게 이제 안 되니까 힘들게 집착하던 거를 갑자기 딱 세월이 지나서 딱 내려놓으니까 정말 인연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매출이 이게 뭐야? 매출을 올리고 싶은 욕망에 자꾸 집착을 한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일에 푹 빠져서 매출 따위는 잊어버리고 지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매출이 놀랄 만큼 들어있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때 그 100번 쓰기 했을 때 집세 막 내야 되니까 현금 지금 다만 얼마를 딱 있어야 되는 그거부터 딱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월수 1000만 원이고 이걸 생각을 못해. 그러다가 딱 터져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얘기가 나와요. 애인과 하와이 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다. 과한 욕심인 줄 알면서도 종이에 적어보았다. 종이에 적었다는 사실조차 잊고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돈과 기회가 찾아왔다. 저도 이거 알아요, 뭔지. 저도 그랬거든요. 그거는 제가 내일 다음 영상에서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또 결혼 상대를 찾기도 지쳐버렸다. 여자 나이 40은 역시 안 되는 걸까? 되게 공포스러웠어요. 인연이 나와도 되게 그거를 결혼까지 연결하는 게 어려웠고 진짜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인연이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결혼 상대를 찾기가 지쳐버렸다. 여자 나이 40은 역시 안 되는 걸까? 이걸로 맨날 막 울고 나는 결혼을 못하는 걸까? 돈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성공해내도 결혼은 너무 힘들게 저한테는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그런 생각에 너무 힘들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이거 지금 결혼을 원하는데 늦게까지 결혼 못하는 사람 진짜 그 공포감은 누가 잘 몰라요. 혼자 살아 요즘같이 힘든 세상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본인이랑 혼자 사세요. 그렇지 않고 결혼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솔직히 관계적인 부분에서 결혼이라는 거를 서로가 맞춰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거 싫다고 하는 거잖아요, 다들. 자기네 욕심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그것들을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고 정말 힘든 과정이 있어요. 그거를 정말 잘 맞물려서 굴러가게끔 하는 거는 지혜를 얻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지혜를 얻기 때문에 그걸 막지 마세요. 그게 힘든 순간이 오지만 본인들도 결혼해서 그걸 겪었고 그러면서 성숙해지고 그러면서 어른스러워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걸 하게끔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고 조언하지 마세요. 인생은 어차피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함께 했을 때 희, 노, 에, 라 같이 나누면서 꾸려갔을 때 진정으로 인생이 완성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굳이 결혼하지 하지 마세요. 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 정말 누군가가 저한테 혼자 살아 이렇게 해서 정말 자기는 혼자 살지 왜 자기는 결혼했으면 나한테 이래? 근데 물론 그분들도 이제 결혼해서 혼자 사는 것보다 못하게 이제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우니까 하지 말아라라고 조언을 한 거지만 저는 그런 조언들이 들리지가 않았던 거죠. 결혼해서 함께 살고 싶었으니까. 네. 근데 더 이상 결혼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자고 마음먹은 지 석 달 만에 최고의 신랑감이 나타났다. 이거 했는 거죠. 세계소원 100일기죠. 여기서 알려주는 대로 이제 노하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랑을 하고 싶었지만 한 번도 여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다. 하지만 노력이나 해보자. 일단 계속 말을 걸어보자. 아주 열심히. 그래서 닥치는 대로 도전해 보았지만 번번이 참패했다.
할 만큼 했다는 마음으로 포기한 순간 사랑스러운 그녀를 만났다. 물론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개 중에는 이런 방법을 써서 노력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고 뭐 상상을 하고 뭐 이러면 오히려 그쪽으로 길을 당겨오니까 좀 기회의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다시 말해 내려놓는 것이 아니다. 욕망의 대상의 입장에서 본다면 손에서 풀려나는 것이다. 돈다발을 움켜쥐지 않으려 내려놓을 수 없듯이 욕망도 끝까지 집착해야 비로소 풀려나는 법이다. 뭐냐면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막 집착하고 내가 사실은 부자가 되고 싶은데 이만큼 솔직히 그때도 제가 금전적인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집착을 한다고 했잖아요. 일적인 부분에서도 집착을 많이 했고 뭔가 성과를 내려면 저는 그걸 제가 다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이니까 제가 이 일을 1부터 10까지 다 알아야지만 제가 조금 제 그 직원들이나 아니면 제 예를 들어서 제 뭐랄까 저보다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이제 상사면 제 직원들한테 그것들이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일을 일임을 해서 결과물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저 혼자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1부터 10까지를 알아야지만 운영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를 이렇게 알아와. 너는 이거 문서 작성을 해. 너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세워서 어떻게 광고를 할 건지 너는 이거를 계획해서 방법을 생각해와.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알아온 거, 이 사람이 알아온 거, 이 사람이 알아온 거 이렇게 해가지고 취합을 해서 통합을 해서 저는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다 알았을 때 그거 좋은 방법이겠다.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면 제가 뭐 어떤 뭐 행사를 준비를 해. 예를 들면 어떤 회사나 어떤 직원 어떤 그 단체에서 그러면 나는 그걸 다 해보고 다 내가 문서 작성도 해보고 내가 이제 그 마케팅도 짜보고 마케팅도 돌려보고 다 해봐야지만 이 사람들이 딱 이렇게 딱 어떤 좋은 제시를 했을 때 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이 좀 딱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를 갖고 왔을 때 제가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와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또다시 피드백을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걸 욕망을 집착을 하지 않았으면 귀찮아 힘들어 그냥 시켜버리지 뭐 그냥 말지 뭐 그냥 뭐 이렇게 하면 그냥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일어나냐면 그 하부라인의 직원들은 저를 따르지 못해요. 왠지 아세요? 모르는 거 뽀록이 나요.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아는 걸 뽀록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상사는 이걸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과 신뢰를 가지면서 그 사람들이 찾아왔던 것들을 조금 더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잖아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이제 집중해서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이 찾아온 것을 내가 피드백을 해주면서 그 사람들 역량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결과가 오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의 그런 프로젝트를 딱 계획을 했을 때 이거를 나 혼자 성과를 낼 수 있는 거 부분에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에 굉장히 상승 효과를 보는 거예요.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럼 나는 뭐야? 집착을 한 거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 거예요. 집착을 해서 어느 순간에 딱 그거를 놓을 때가 있어요. 정말. 너무 힘들고 놓을 때가 있으면 알아서 굴러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작업을 했어 그동안. 그러니까 우리 상사를 믿는 마음이 생기면서 이 상사에 대해서 신뢰를 하면서 이제 저는 그 집착했던 마음에서 좀 놓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 돗자리에 다 깔아주잖아요. 그럼 거기서 막 춤을 추고 막 깽가리를 울리고 자기네가 막 거기서 뭐랄까 공연을 해요. 신나게. 저는 그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놓으면은 딱 어떻게 해요? 성과는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을 알고 있어요. 제가 또 이제 해봤고. 그래서 집착에서 풀려나는 순간 자유로워진다. 욕망은 이루어진다. 그럼으로써 마침내 고통에서 해방이 된다. 제가 오늘 이 집착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트로로 이제 세계의 손을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도 이런 집착이란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이러니하게 정말 집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성공을 내고 제가 지금 또다시 도전하고 목표를 세우고 했던 부분들이 이 집착에 대해서 집착에 의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정말 성과를 냈고 또 집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이라는 거 그리고 제가 또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부분도 제가 이제 다룰 건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맞물려서 좋은 효과를 내고 정말 나쁜 효과를 냈던 거 그런 것들을 참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원을 이룰 때는 집착이라는 부분 분명히 있고 이 집착이 나쁜 게 아니라 나쁜 단어가 아니라 우리는 그게 나쁜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쟤는 집착해 이렇게 하는데 웃음으로 그냥 승화를 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이해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집착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집착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집착은 우리가 어떤 순간에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게 작용을 하고 나쁘게 작용을 하는 거지 집착이 있다는 게 나한테 자존심이 깎이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그 부자 마인드를 키울 때 자기 감정 컨트롤을 어떻게 하고 하루를 보내느냐, 한 시간을 보내느냐, 그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자존감이 떨어지고 무너지면 저희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자 마인드를 키우는 부분에서 분명히 이 세계에서는 분명히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우, 분명히 부자 되게 월 수입 얼마 이렇게 만드는 거 그거 알려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양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자 마인드를 키워서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원하는 소원을 가기에는 내가 분명히 부정적인 부분을 다루고 가야 되는 것들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먼저 다뤄드리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것들을 또 팁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팁은 개인적일 수 있고요. 제가 이 책에서 저도 그냥 똑같이 따라했던 거 그냥 사실적인 내용만을 이제 우선은 알려드리는 건데 여러분이 이 책을 또 세계에서 온 책 되게 많이 방송하세요. 유튜버들이 많이 다루는 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예를 들면은 옛날에 우리가 수학에 정석 있고 영어가 맨투맨이 있었잖아요. 저 옛날 사람이잖아요. 70년대생. 그때 우리 굉장히 유명한 그 원서와 같은 그런 책인데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우리가 좀 목표를 달성하고 우리가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책 중에서 원서적인 부분에 이 책이 속해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원서를 다루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읽기 전에 이거 책 어떤 거지? 좀 알고 싶으시면 이렇게 좀 이뤘던 사람들 내용 대부분 다 많이 이루시고 유튜브에서 이제 소개를 해주신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그렇고 이제 운이 풀리는 말버릇 제가 어제 방송을 해드렸던 그 운이 풀리는 말버릇을 그래 이것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어. 우주에 막 사랑을 보내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얘기는 유독 모든 사람들이 다 쓰잖아요. 그걸 막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원하는 또 목표가 있고 또 원하는 삶이 있고 그 부분이 꼭 경제적으로 수익을 얼마나 내야 돼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그렇게 되고 싶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미리 확언을 하고 미리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제가 해왔던 거 그냥 그랬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변하는 삶, 기적이 별처럼 쏟아진다라는 목표 아래서 하고 있는데, 강리치와 함께하는 부자 라이프, 어떠셨어요? 어제는,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내가 유튜브 구독 1번으로 눌렀어요.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구독을 누가 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남편 친구가, 저도 다 친구인데, 동갑이거든요. 아, 제 거를 딱, 어떻게 하다가 유튜브를 딱 열었는데 제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잘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고, 제가 그래서, 아, 이렇게 내가 즐겁고자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어,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소소하게 작지만 조금 더 이제,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게끔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자, 어, 오늘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 또 만나요. 제가 세계의 소원 비법 내일 제가 쓴 거 알려드릴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좋은 꿈 꾸세요. 끌게요.